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유례 없는 경로로 지나간 태풍 카눈은 오늘 새벽 북한에서 소멸했습니다. 느린 속도 탓에 무려 16시간에 걸쳐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 1일 최대 강수량, 1시간 최대 강수량 등 신기록을 새로 썼고 전국에 370여 건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폭염도 주춤한 듯한데요.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7호 태풍이 변수로 남았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괌 서쪽 해상에서 올해 6번째 태풍으로 발달한 카눈은 보통 태풍의 3배에 달하는 14일 3시간의 긴 경로 끝에 오늘 아침 6시 평양 남동쪽 약 80km 부근 육상에서 소멸했습니다. 카눈은 우리나라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례적인 갈지자 경로를 보였고 1951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느린 속도. 평균 시속 20km로 지난해 흰남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상륙 후에도 21시간 동안 살아남았고 오늘 새벽 1시에 휴전선을 넘기 전까지 16시간 동안 기록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강원도 속초에 368.7mm, 경남 창원에 261.1mm의 비가 내려 두 지역의 하루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1시간 동안 91.3mm의 극한 강우가 쏟아져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제방 유실과 주택 침수 등 379건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안전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폭염을 몰고 왔던 기압계가 흐트러졌고 다음 주 초까지 태풍 이전 수준의 폭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변수는 일본 본토를 향하고 있는 7호 태풍 란입니다. 일본에 상륙을 해서 세력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아마도 동해상에서는 그 세력을 잃을 걸로 보이고요. 영서지방, 심지어 수도권까지는 팬 현상에 의해서 폭염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진 만큼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며 태풍에 이어 폭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특히 피해가 컸던 대구 군위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불어난 물에 휩쓸려 6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태풍이 핥히고 간 직후에 찾아갔던 마을을 송정훈 기자가 오늘 다시 가봤습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던 어제 낮 대구 군위군의 병수리. 불어난 빗물이 강을 이룬 듯 흐릅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고였던 물이 빠지면서 마을과 진입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제 물난리가 났었나 싶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태풍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농장 바닥은 밀려온 토사로 마치 갯벌처럼 변했고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에 잠겼던 화물차와 자전거, 애써 키운 작물들은 온통 진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수확도 못하고 토마토는 뭐 이제 얼만큼 끝냈는데 오이는 지금 한 보름 있으면 또 따야 되는데 지금 물에 잠기가지고. 어제 물에 잠긴 채 허우적대던 소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인근 다른 농가에선 죽은 가축들이 발견됩니다. 주민들은 축사와 농장에 쌓인 진흙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종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마을의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 인근 하천의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농사일을 보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졌습니다. 저 뚝만큼 잠겼어. 물이 뚝으로 넘어갔다. 무너진 제방으로 가봤습니다. 제방 옆에 난 하천은 집중호우로 여전히 수위가 높아진 상태. 쓸려나간 제방을 따라 나 있던 도로는 마치 칼로 자른 듯 끊겨 나갔습니다. 제방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렇게 수도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부서진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어 포크레인 2대가 쉴 새 없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너진 둑을 넘어 쏟아진 하천물은 지대가 낮은 마을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대구시는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예비비 3억 원을 군위군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시간당 90mm에 이르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강원 동해안은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물이 빠진 오늘 침수됐던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시간당 40mm의 폭우에 도로가 막혀 들어갈 수 없었던 한 사찰. 다시 길이 열린 뒤 찾아간 사찰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가 무너져 승용차 1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가로 세로 10m의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는 해우소 안까지 덮쳤습니다. 비가 올 때는 몰랐는데 비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땅속에 내려간 물이 전부 앞에 주차장부터 싹 다 어제 파에 나가서. 폭우가 내릴 때 어른 허리만큼 물이 찼던 파프리카 농장. 물이 빠지자 흙탕물을 뒤집어 쓴 농기계와 농작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의 골반 정도까지는 물이 찼었고요. 그리고 기계가 다 고장났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파프리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는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산에서 쏟아진 빗물에 완전히 침수됐던 강릉 해안도로. 하루가 지났지만 산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토사와 돌덩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 강릉 해안도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풍 카눈이 남긴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가 깨져나간 곳이 많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이 빠지지 않은 경포호수 주변은 아직도 차량들이 다닐 때마다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멈춰서 버린 영동선과 태백선 선로에서는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직 벼 나달이 덜 여물어 가벼운 탓에 태풍 피해가 적었던 논에서는 서둘러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아직 이게 덜 연걸고 또 몸이 좀 단단하니까 그래서 도복이 안 된 거죠. 예.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에서는 주택 194채가 침수됐고 대피했던 주민 152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도심에선 도로 위에 맨홀이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뚜껑이 열린 맨홀에 보행자가 빠져 숨진 적도 있고요. 어제 창원에서는 강한 수압으로 솟구친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무서운 맨홀, 대책은 없는지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바닥에 뻥 뚫린 구멍. 바로 옆엔 맨홀 뚜껑이 놓여 있습니다. 압력을 견디다 못해 솟구친 철제 뚜껑이 버스 밑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시간당 62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이 조금 들썩들썩거리는 와중에 버스 바퀴가 밟으면서 이제 튀어오르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체를 뚫어낼 정도의 위력에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맨홀 뚜껑이 경차를 들어올릴 정도란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뚜껑을 무겁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난달 폭우가 쏟아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선 역류하는 빗물에 맨홀 뚜껑이 열려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맨홀 뚜껑이 열리면 빗물이 역류하면서 주변이 빠르게 침수되는데요. 이럴 경우 맨홀이 보이지 않으면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에서는 폭우로 침수된 길을 걷던 남매가 열린 맨홀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맨홀 뚜껑 아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맨홀 340만여 개 가운데 이 시설이 설치된 건 16만여 개로 20개 중 1개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침수 이력을 가진 맨홀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역시 전체 맨홀 28만 개 가운데 설치 비율은 5% 수준에 그칩니다. 침수 때마다 도로 위 폭탄이 되거나 아찔한 블랙홀로 변하는 맨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태풍이 상륙한 경남, 그중에서도 특히 창원시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호우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보고 기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도로 위를 경찰이 다급히 뛰어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흙탕물에 휩쓸린 60대 여성은 100m가량 떠밀려 가다 구조됐습니다.
공단 앞 도로는 물에 잠겨 출근길 차량들은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한 시민은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을 빼내기 위해 장대비를 맞아가며 배수구를 뚫어야 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창원시에 피해가 집중되자 경상남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흙탕물이 어디서 떠밀려 왔는지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묻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소장님 요거 좀 뚫어줘야 조금 여러 가지 상세한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배수 흐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혹시 설명해 주실 분이 안 계세요? 전문가들은 우수, 하수 관로가 인근 공사장에서 유입된 빗물을 감당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Y자 형태로 상류비에 있는 물들이 도로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많은 물들이 일시적으로 도로를 통해서 흘러나간 걸로.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이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수도 빗물바지를 청소하고 준설하라며 수차례 창원시에 통보했습니다. 창원시는 우수 관로를 준설했다는 보고서를 10여 차례 경상남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심 곳곳은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21건, 제방 유실 3건을 포함해 46건의 피해가 났고 시민 3명은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제사전 대비 기간으로 정해서 그 기간에 우수관로라든지 하수도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장마 기간이나 또 다음에 다가올 태풍을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그러나 창원시는 큰 피해 없이 태풍 카눈을 보냈다며 자평하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솔직하게는 인재와 비슷한 상황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발생된 사건이 50여 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인재성도 많거든요. 경상남도는 가을철 풍수해가 우려된다며 창원 도심의 도로 침수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창원시가 하수관 정비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